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중국의 스마트 호텔과 한국의 평범한 호텔을 경험했던 중국 대학 교수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중국이 뛰어난 기술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들은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글을 처음 읽는 분도 계실 터아이에라의 짤막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걷고자 하는 길이 확고했고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에 유학도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걷고 싶었던 길은 학문의 길이었고 그래서 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베이징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죠. 유학에 갔던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싶었지만은 자리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교수 자리가 조금 있어서 오게 되었지요. 물론 요즘은 중국조차도 교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말이죠.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월급이 적은 편이지만 그만큼 수업 부담도 적기 때문에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다른 교수들보다 돈을 조금 더 받는 편입니다. 제가 들어올 당시 우리 학교에서 해외 우수 교수 확보가 활발했기 때문이죠. 저처럼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나 유럽 기준의 높은 연봉과 비슷하게 페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연구비로 학회나 해외 학자 초청 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건 역시 흡족스럽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자고로 학자란 돈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명예를 강조하기 때문에 월급이 많은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문이 좋아서 택한 직업이니만큼 저 역시 불평불만 없이 저에게 주어진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다시금 진실을 되짚어볼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지요. 오늘은 그 일에 대하여 글을 써내려가 볼까 합니다. 보는 이들이 눈살이 찌푸려질지도 모르겠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중국을 욕되게 하는 글이니 아마 대다수가 읽고 한숨을 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느낀 점들을 철저히 사실되게 적습니다. 저는 중화 문화가 아주 뛰어난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경제 부분이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홀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으로 인프라 구축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여러 분야에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죠. 상하이 도심만 보아도 아시겠지 않습니까? 고층 빌딩도 많고 전형적인 선진국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지요. 최근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역시 많은 사람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여러 신기술이 도입됐었으니까요. 이를테면 로봇이 선수들에게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많은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는 차마 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낡고 구식의 시골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탈빈곤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평범했던 마을들이 달라지고 있죠.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마을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중국은 동양권에서 문화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해왔었죠. 세계의 중심에서 찬란하게 중화 문화를 꽃피워 타민족들도 언제나 중국에 귀속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모두 부질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왔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몇 주 전, 저는 중국에서 한 학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무르게 될 호텔에 갔죠. 그곳은 5성급 호텔이라고 들었습니다. 스마트 호텔이었죠. 스마트 호텔이라는 이름답게 호텔의 모든 곳에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어요. 호텔 전체에 신분 식별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고 하더군요. 거의 모든 서비스는 무인으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게 되면 AI 시스템을 통해 안면인식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 신분증을 이용해 간편하게 체크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온 젊은 사람들은 감탄을 자아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불편함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있는 편이니 기계를 이용하면서 고군분투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아무튼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버튼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던 찰나에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깜짝 놀랐죠.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이 사람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카드를 찍으면 저절로 우리의 객실이 있는 층으로 이동해 주었죠. 이 부분은 몹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안쪽에도 문이 열리고 닫히는 버튼이 없다는 점은 의아했어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부들에게는 엘리베이터를 내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엘리베이터가 잘못 인식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급하게 문을 열 버튼이 없으니깐요. 복도를 걸어 들어간 객실 안 역시 신기한 기술들로 가득했습니다. 객실의 조명부터 실내 온도, 귀튼 심지어 룸서비스까지 호텔 직원 대신 AI 음성 인식 기계가 도와주더군요. 호텔 식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봇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해 주었죠. 커피와 칵테일까지 매우 흡족스러웠습니다. 레스토랑이나 바에 가도 숙박객은 마주칠 수 있었지만 그 이외에 어떤 직원과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인건비를 제대로 줄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철저하게 로봇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구조의 호텔이었습니다. 스마트 호텔이라는 말 그대로 스마트 AI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의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함을 높일 뿐더러 직원들이 더 이상 반복적인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니 기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선택지였겠죠. 그러나 의구심이 듭니다. 고객들에게도 최상의 선택지였는지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젊은이가 아닌 저는 그 스마트 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세대였던 저는 로봇과 인공지능 시스템을 다루는 일에 능숙한 편은 못 되었기 때문이지요. 적어도 기계 이용법을 알려주는 안내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호텔이 신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제게는 정말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맞는 시스템일지언정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몹시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음식을 주문할 때도 로봇이 주문을 터치패드로 받고 테이블까지 요리를 운반해주죠. 그때 저는 음식에서 오이를 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과연 로봇이 저의 주문을 알아듣고 오이를 빼서 줄지는 의문이었죠. 저는 후각이 무척이나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이의 그 향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어요. 그 로봇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결국 오이가 함께 들어간 음식이 나왔죠. 저는 미간을 찡그린 채로 오이를 일일이 골라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맞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 테이블과 떨어진 어딘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족 동반으로 온 숙박객인 듯 보였는데 아이가 울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부부 역시 더 어린 동생의 밥을 챙겨주느라 보채는 아이까지 달래줄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줄 사람 이를테면 직원이 있었다면 아마 더 상황이 그보다는 더 나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쉬웠지요. 결국 저 역시 밥을 먹는 동안 불편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스마트 호텔의 본질이 무엇인지 헷갈렸습니다. 미래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 번쯤은 가볼 만한 호텔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중국이 발달했다는 사실의 증거로 들기에는 어딘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3주 정도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한국 대학 교수와 대면 회의를 할 일이 발생했고 한 한국 출판사의 초대로 한국에 가게 되었지요. 미국과 유럽은 갔었지만 놀랍게도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바로 옆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 호텔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입구에서는 호텔 직원들이 반갑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로봇이 가득했던 우리나라 스마트 호텔에서는 느낄 수 없는 친절함이었지요. 사실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이런 인건비가 모두 숙박비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쩌면 중국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뭐 이번 숙박비는 제가 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스마트 호텔에 불만족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중국의 위대함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호텔에서 3박 4일의 시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첫 아침이었어요. 그 전날 회의가 몹시 신경전이었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식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올려진 접시에는 방번호가 아니라 제 이름이 한자로 적힌 플레이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보고 조금 놀랐어요. 왜인지 중국인인 나에 대한 존중 같았다고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덕분에 날카로웠던 신경을 잠재울 수 있었죠. 아침 식사는 한국의 요리였지만 저를 배려한 건지 중국 요리도 함께 껴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융통성이었겠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호텔 지하에 있는 다른 레스토랑에 갔었어요. 먼저 식사를 하고 있던 가족의 아이가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소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난리를 피웠습니다. 순간 중국 스마트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아이를 달래려고 하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달려온 레스토랑 점원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상냥하게 무릎을 꿇은 뒤 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정성스레 달래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녀의 친절함 덕분에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쳤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의 손에 사탕을 쥐어주자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로 보답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느꼈지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마트 호텔처럼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중국이 합리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바로는 중국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의지는 그다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비록 인건비가 줄고 서비스는 더 간편해졌지만 정말 그것이 호텔이라는 장소에 본질적으로 알맞은 선택이었을까요?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다 하는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아마도 고객들이 진실되게 원하는 것은 한국에서처럼 진심이 담겨있는 서비스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짧았던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스갯소리지만 한국인들이 무서워졌다고나 할까요? 중국이 끝까지 뛰어난 기술만 고집한다면 아마 언젠가는 한국에 추월당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질적인 부분에서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고 말하고 싶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중국은 겉모습만 그럴듯해졌을 뿐 실상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우쳤어요. 속이 텅 빈 허울에 불과하죠. 저 자신이 그동안 허상에 빠져 살았다는 사실에 어딘가 공허해지는군요.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말이죠. 한국을 방문한 후 자국의 허상을 깨닫게 된 대학 교수의 사연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분명히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임에는 틀림없는데요. 하지만 그 사용자와 개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를 행복하게 바꾸기도 하고 정반대로 처참하게 바꾸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은 안면 인식 기술이 생활 전반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감시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했는데요.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도 안면 인식 기술이 탑재된 화장지 지급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면 인식기에 얼굴을 인식해야 휴지가 나오는 방식이죠. 이 때문에 개개인의 모든 정보는 정부에 의해 수집되고 관리되고 있는데요. 정말 알면 알수록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기술인 것이죠. 물론 사연에 나온 것처럼 일부 지식인들은 이 기술 발전에 숨겨진 부작용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설득하기에는 목소리가 작아 보여 한편으론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